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요, 남의 눈치, 그다음 평가, 시선에 대해서 늘 마음이 불편하고 힘겨운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시작하겠습니다. 남들한테 어떤 그런 그 담대한 사람이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남의 눈치 보면서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에 대해서 유난히 신경 쓰느라 에너지 소모하고 힘들어하고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남의 평가나 시선에 대해서 우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자유로워져야지 사실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난데 내가 남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들여다놓고 그 사람의 어떤 그 평가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건 사실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게 이렇게 성향에 따라서 고쳐지기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지 그 마음 습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이 신경 쓰여서 막 사는 게 너무 피곤해. 난 회사에서도 이제 일보다 사람 신경 쓰는 것 때문에 정말 살 수가 없어. 막 기운이 쭉쭉 빠져. 막 직장 상사 눈치 보고 그 동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눈치 보고 그러느라고 나는 정말 일만 하라면 하겠는데 그것 때문에 회사 다니는 게 참 유감스럽다 이런 분들 계시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또 반대로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눈치 코치도 없고 남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정말 이기적으로 자기 좋은 것만 하고 그러는 사람도 정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하면요 적당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런 얘기잖아요. 적당히 해라. 막 이런 얘기 우리가 하잖아요. 그야말로 내가 나 스스로한테 내가 이제 너무 남을 신경 안 써서 힘든 분들은 내 스스로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적당히 하자. 막 이렇게. 그 적당히 할 수 있는 방법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절반의 법칙이에요. 절반의 법칙. 제가 이제 만들었어요. 절반의 법칙이라고. 이건 뭔가 하면 제가 이제 이 원고를 쓰느라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심리학 책이랑 다 뒤졌는데요.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 하나.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에서 어떤 심리학과 대학에서 이제 그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나 하면 여학생한테 굉장히 좀 이렇게 부끄러운 옷차림, 남사스러운 옷차림 막 이런 거 정말 이게 멀쩡하지 뭐야 옷을 왜 저렇게 입었어? 라고 하는 이제 어떤 그런 옷차림을 하고 그런 걸 모르는 어떤 이제 한 20명 이제 학생들이 들어있는 방에다가 이제 들여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뭘 이제 발표도 하게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이렇게 하게 하면서 그 학생이 이제 그 주인공인 학생이 이제 나왔을 때 뭐라 물어봤나 하면 저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당신이 그렇게 참 옷차림이 희한하게 참 뭘 저렇게 입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프로였을 것 같느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근데 이제 이 여학생이 한 50% 정도 내가 너무 민망했어요. 한 절반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들어가서 한 20명 앉아있던 그 학생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좀 전에 이제 발표한 그 친구의 옷차림에 대해서 이렇게 탁 생각하고 참 옷을 희한하게 뭘 저렇게 입었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몇 명인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25% 정도가 그렇게 참 옷을 희한하게 입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내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남의 시선에서 나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거야 라는 어떤 나의 짐작에 비해서 딱 절반만이 그게 팩트라는 거죠. 실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 나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남들이 훨씬 더 많이 알아차리고 훨씬 더 많이 신경 쓸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부정적인 어떤 내가 남들은 나를 이렇게 생각할 거야의 절반의 사람들만 그걸 눈치채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이 미국 어떤 대학의 실험뿐만이 아니라 여러 그 심리학 책에서 그 사례로 들고 있는 여러 가지 분석 자료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 한 50% 정도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에 한 50% 정도라고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맞는 그런 통계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우리는 생각할까 하면요. 내가 뭘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남들도 똑같이 그렇게 나에 대해서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 보니까 한 절반 정도 내가 막 팀원들 막 팀장 이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 수준의 한 절반 정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거야 라고 믿으시면 돼요. 그게 왜 이게 쓸데없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 조사 결과에 의해서 통계치에 의해서 절반이라고 했으니 내가 걱정하는 거에 그냥 절반만 그냥 뭐 부끄러운 일이라면 절반만 창피해하자. 절반만 왜 그랬을까 후회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게 절반의 법칙이고요. 그 집에 와서도 내내 회사에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나한테 얘기했을까? 내가 그런 모습 보였어. 굉장히 그 사람이 나를 우습게 이제 볼 거야. 나를 이제 형편없다고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어떤 일에든지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에 절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이혼을 했어요. 이혼하면 막 집안에 틀어박혀서 밖에도 안 나오고 남사스러워서 사람들도 안 만나고 이런 분들 되게 많죠. 그런데 당신의 이혼에 대해서 별로 남들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쓰고 그냥 이혼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이혼을 했을까? 어떤 굉장히 부족한 점이 있었을 거야. 굉장히 나쁜 사람일 거야. 라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뭐 살다 보니 안 맞았으니까 이혼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직을 했어요, 갑자기. 그러면 얼마나 무능하면 실직을 해, 저 나이에.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 뭐 다 실직하고 뭐 그러는데 저 사람도 실직을 했나 보네, 저 친구도. 안 됐네. 뭘 다른데 뭐 어떻게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또 뭐 취업이 안 돼. 그러면 취업이 안 된 사람이 나 하나겠어요? 너무나 이 사회의 어떤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뭐 취업이 안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인가 보다. 그러고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거죠. 나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내가 취업이 안 된 거에 대해서 막 굉장히 막 부끄러워하고 너무 자존심 상해하고 자존감 떨어지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물론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회사나 어떤 일을 시작을 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이 내가 취업을 못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에 대해서 계속 에너지를 부정적으로 소모한다는 건 나만 손해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또 볼까요? 진급에서 이제 회사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진급에서 누락된 거예요. 진급에서 누락되면 뭐 그런가 보다. 뭐 진급 100% 진급하는 거 아니니까 다음엔 되겠지. 그리고 별로 신경 안 써요. 관심 없어요. 직장 상사한테 공개적으로 김대리는 내가 욕을 먹었어요. 그러면 박대리, 김과장 저 옆에 팀은 다 나를 갖다 바보라고 생각하겠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들 발등에 떨어진 불 보느라고 너무너무 바빠요. 발표에다가 실수한 것도 마찬가지고 자격증을 못 딴 것도 마찬가지고 나의 문제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버릇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절반의 법칙. 나에게 어떤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에 딱 절반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 잊어요. 왜냐하면 본인들 일이 아니고 본인들 지금 내가 내 문제를 막 걱정하는 것처럼 내가 남들 걱정 안 하잖아요. 그들은 그들 문제만 걱정하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그 마음 습관이 제일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두 번째 뭔가 하면 나는 연예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연예인이 아니다. 되게 재밌죠. 나는 연예인이 아니다. 연예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심리적으로 조명 효과라는 게 있어요. 조명 효과. 조명 효과 뭔가 하면 내가 무대에서 주인공이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나를 지금 막 관심 있어 하고 걱정하고 막 평가하는 것처럼 남들도 똑같이 나에 대해서 다 같이 나 쳐다봐 지금 나 쳐다보고 있지 나한테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지 내가 뭘 잘못하면 다들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주인공, 난 연예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이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예전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나.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잘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항상 24시간 365일 내가 나를 주목하는 것처럼 남들도 똑같이 나를 주목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대단히 착각입니다. 대단히. 그들은 그들 자신을 주목하지 나를 주목하지 않아요. 예전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사실 공황장애나 뭐 이런 거 별로 없었어요. 저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저 중학교 때만 해도 반에 70번까지 있었어요. 한 반에 70명씩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요즘은 30명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목받기가 쉽고 그래서 아이들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예전에 왜 정신이 건강해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 70명씩 우르르 모여있으니까 담임선생님도 이름 잘 모르는 애들 많았어요. 그리고 뭐 그때는 학생 인권에 대해서 지금처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막 그냥 때려서 가르치고 막 이 선생님 들어와서 때리고 저 선생님 들어와서 때리고 막 저희 어렸을 때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나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정신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막 지금처럼 뭐 그 청소년 어떤 심리 문제 그런 거 그땐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막 우울증, 강박증, 그때는 입시에 대해서 지금보단 좀 덜했지만 그래도 그때도 입시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기는 했는데, 지금처럼 그때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거는 내가 주목받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목받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우울해지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내가 뭐 나는 사람들이 아무 신경도 안 써 라고 하는 게 차라리 더 힘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지금 내 문제에 대해서 난 이렇게 바보같이 했어 라는 거를 내가 막 쭉 몇 시간 걱정하는 것처럼, 그때 그 목격했던 50명이 다 나를 갖다가 지금 나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오해라는 거죠. 저는 연예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또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막 급하게 나왔더니, 출근을 했는데 급하게 나왔더니 이 자켓하고 이 안에 브라우스가 색깔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난 계속 신경 쓰이는 거죠. 굉장히 나 센스 없다고 생각하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그렇게 미스매치된 옷을 입었다고 신경 쓰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는 내가 브라우스를 무슨 색깔을 입었는지도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리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옷을 자꾸 사는 거예요. 가방도 자꾸 사고. 왜 그렇게 옷이랑 가방을 그 당신의 이런 그 수입에 맞지 않게 그렇게 계속 사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보는데 맨날 작년에 입었던 거를 올해 저 사람은 계속 똑같이 입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올 여름이 되면 올 여름 옷을 또 사야 되는 거죠. 작년 여름에 입었던 거 입으면 작년 거만 입어 라고 생각할까 봐. 그런데 사실은 어때요? 작년에 내가 뭐 입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진짜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가방도 내가 까만 가방 들었는지 파란 가방 들었는지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리고 내가 계속 까만 가방을 들고 다녀도 그런가 보다 하지, 저 사람은 가방이 저거밖에 없나 봐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회의 시간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뭘 잘못해서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나와서 나 비웃음을 당했어, 나 굉장히 바보 같다고 생각할 거야 라고 나는 계속 생각하고 집에 가서 막 잠자면서도 괴로워하지만, 그들은 문 열고 나오면서 다 잊어버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갖다가 내가 이제 그걸 자꾸 너무 남들 눈을 의식해서 그렇게 괴로우면,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계속 상기하시면 돼요. 그래, 난 연예인이 아니야. 지금 나만 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거지, 저 사람들 다 잊어먹어서 생각도 안 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또 볼까요? 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병을 약으로 바꾸는 거예요. 병을 약으로 바꾸기. 이것도 제가 이제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만들어낸 제목인데요. 제일 안타까운 거, 남들이 나를 부정적으로 볼 거라고 속 끓이고 힘들어하고 막 마음이 지치고 불행해. 회사 가서도 불행해. 집에 와서도 그 생각하면 계속 불행해. 친구들 사이에서도 나는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그런 사람으로 걔네들이 뒷담화를 막 하고 수군댈 거야. 나 너무 불행해. 그들 친구들은 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계속 걱정하고 마음이 힘들고 이러면 우울해지고 계속 악순환인 거죠. 그러면 그 마음이 건강해지지 않고 점점 병드니까 더욱더 그런 어떤 늪에 빠지는 게 돼요. 그럴 때는 이 병을 약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노트를 준비하세요. 요즘에 직장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노트 필기. 노트 필기를 일단 노트를 준비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걱정되는 점을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의 시간에 이런 거죠. 회의 시간에 주간 회의, 주간 업무 보고를 하는데 딱 팀장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막 보고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김 대리는 지난주에 하겠다고 한 거를 이번 주에 또 하겠다고 하나? 지난주에 그걸 다 안 했어? 뭐 이렇게 사람이 실천력이 없어? 그거 지난주에도 한다고 그러고 이번 주에도 한다고 그러고 다음 주에 그거 들고 와서 또 한다고 그럴 거야? 막 이렇게 해서 막 혼났어요. 막 그러면 이제 그걸 갖고 뭐 사람들이 날 정말 바보라고 생각할 거야 이러고 막 이게 막 머리에 쌓아매고 들어놓는 게 아니라 노트에 적는 거예요. 회의 시간에 주간 업무 계획을 보고하는데 지난주랑 똑같은 계획을 이번에 또 지난주에 못하고 완료하지 못하고 이번에 또 한다고 그래서 내가 지적을 당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굉장히 실천력이 없고 우유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거 쓰세요. 쓰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내가 이제 걱정 막 그것 때문에 계속 걱정하는 대신에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이번 주 거는 거기다 이제 보완책 쓰는 거죠. 이번 주 거는 무조건 이번 주에 내가 보고한 건 무조건 다 실적으로 만들고 완료한다. 무조건 완료한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 그걸 완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팀장한테 욕먹어서 다른 동료들이 나를 앞으로 무시할 거야. 나를 굉장히 진짜 형편없다. 쟤 참 맨날 욕만 먹는다. 이렇게 생각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그 에너지를 그 일을 완료하는 데 쓰는 거예요. 이제 이거 시작해보시면 굉장히 자신감이 붙고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할 틈이 없어요. 그거 빨리 완료해야 되는데요. 뭐 그죠? 바쁘잖아요. 그리고 뭐 나보고 막 옷차림이 야 그런 옷은 어디 가서 도대체 사는 거냐? 라고 누가 해서 막 웃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웃고 끝났어요. 그냥. 그런데 나는 그걸 가지고 나를 굉장히 촌스럽다고 생각할 거야. 그럼 쓰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놀렸다. 나를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자 그러면 보완책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정말 인터넷이나 어떤 그런 그 잡지나 이런 걸 보고 진짜 온라인에서 왜 그 모델들이 다 입는 이렇게 딱 피팅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그대로 한번 사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어울리는지 그대로 입어보고 거기에 잘 맞게끔 이제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세일한다고 그러면 그냥 이거 사서 이거 입고 저거 사서 이렇게 입고 아무 생각 없이 이랬는데 나는 옷에 대해서 패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거야. 그럼 일단 흉내내는 게 중요하겠지? 예쁘게 입은 사람대로 한번 입어보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뭐 인터넷에 널렸잖아요. 사실 그런 거. 뭐 가격도 고가에서부터 중가, 저가 다 다양하게 있고. 지금처럼이면 진짜 옷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진짜 이렇게 어떤 그런 코디네이터가 충분히 될 수가 있는 어떤 환경입니다. 현재 정보들이 흘러넘치는 정보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완책 이렇게 옷을 입어볼 거야. 그리고 그렇게 옷을 입었더니 훨씬 더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아. 그럼 이것도 성공. 그럼 동그라미 치고 오케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너무 어떻게 김대리는 그렇게 일에 열정이 없고 그렇게 참 이렇게 좀 이렇게 무기력증에 빠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거 갖고 또 사흘 밤낮을 고민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완할까. 이제 내가 좀 더 일에 대해서 열정이 있게 내가 마케팅이라면 마케팅 분야에서 더 전문 서적을 막 대여섯 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공부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자료로 만들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한번 적용해 보겠다고 회의 시간에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보다 다른 내가 되겠어. 약으로 쓰겠어. 걱정하지 않겠어. 남들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평가나 시선에 대해서 걱정할 에너지를 그때 그 유세미 직장 수업 진행자가 이걸 에너지를 이쪽으로 옮기라고 그랬어. 옮겨보겠어. 공부해야지 그 에너지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정말 이렇게 나를 참 매력 없다고 느끼는 것 같아. 사람들이 별로 나한테 관심도 없고 이제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나이를 많이 먹었지만 결혼도 해야 되고 좀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사람들이 매력 없다고 좀 느끼는 것 같아서 그게 고민이야 라고 하면 이런 게 고민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매력 없다고 생각할까봐 맨날 신경 쓰인다. 마음이 괴롭다. 그럼 그 에너지를 그 병을 다시 에너지로 좋은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자 운동하는 사람 매력 있습니다. 운동하고 마라톤 하는 여자가 제일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는 그야말로 정말 그 뛰는 거에는 별로 소질이 없어서 그냥 걷기만 하는데 막 뛰는 사람들 보면 되게 부러워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에너지가 막 넘치잖아요. 정말. 그러면 뛰든지 아니면은 또 매력 있는 어떤 취미생활 가지면 되게 또 매력 있잖아요. 악기를 한다든지 노래를 배운다든지 책을 많이 본다든지 아니면 영화에 대해서 이제 많이 뭐 공부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런 영화를 막 추천해 준다든지 영화 추천 블로그 같은 경우도 전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매력적으로 보일 만한 포인트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 내가 이제 좋아하는 걸로 그렇게 되면 이런 걸로 나의 매력을 좀 업 시켜보자. 이런 걸로 에너지를 넘기면 그렇게 걱정할 어떤 그런 항목들을 리스트업하고 여기에 대해서 보완책들을 만들어서 그걸 실천, 액션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 병이 약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이 아예 안 쓰이는 사람들은 어떤 보완책도 만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병이 약이 되는 그런 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남의 시선 때문에 너무 신경 쓰이고 정말 그렇다 보면 그렇게 걱정하느니 그 에너지를 내 발전을 위해서 쓰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여러분들 인생에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세요. 스스로를 바보 같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자체만으로도 존재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고요. 오늘 이 방송을 본다는 그 자체
왜냐하면 내가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방송을 보는 거지 내 성장에 관심 없거나 남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거나 이런 분들은 이 방송 일단 들어오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이 방송 여기까지 봤다. 그럼 훌륭한 분들이고요. 이 세 가지를 실천하셔서 자존감이 더 높아지고 남들 어떤 시선이나 그런 평가에 어떤 부정적인 나의 감정에서 해방되는 그런 행복한 일상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세미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